안녕하세요. 케이크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6년을 아껴드릴 수도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 벌어지는 일,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지난 6년의 창업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저처럼 시작하신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예비 창업자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각오만으로 시작해도 될지 판단이 서실 거예요. 먼저 창업 전에는 저는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쌀 케이크라는 아이템에 꽂혀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단 내가 하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몇 년을 할지 또 하면 얼마를 벌지 이런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면 잘 될 거야, 얼마 정도 벌겠지, 이런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상권, 입지 이런 단어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시골 한복판에 건물을 지어서 시작을 했고, 그것도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증금 낼 돈이면 그냥 건물을 지어서 해보자, 여기저기 빌리고 대출받고 하면 되지 않겠냐, 정말 영끌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저희 삼촌이랑 저랑 둘이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미 시작 전부터 이런 자금에 대한 압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서 나갔어야 됐고 난관이 되게 많았죠. 어쨌든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사대금을 제때 못 내서 독촉도 많이 받았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죠. 2019년 4월에 첫 영업을 시작하게 돼요. 일단 시작 전부터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몰빵할 각오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영업시간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까지 했었고 실제 근무 시간은 아침 8시에서 밤 12시, 이걸 거의 매일 했어요. 오픈 전에 케이크나 뭐 음료를 만들어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서 연습도 많이 하고 생산 실력도 높여야 했고, 또 알바는 많이 해봤지만 장사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하고, 시골 한복판 먼 곳까지 손님들을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케팅 공부도 하고, 매출을 올리려면 브랜딩을 해야 된다니까 브랜딩 공부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정말 제 열정과 시간을 다 갈아 넣었어요. 내 카페만의 색깔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개선되어 가고 손님들 반응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매출도 조금씩 올랐지만 이제 과도한 영끌 탓에 대출 갚다가 인건비도 못 벌어가는 날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첫 장사에 대한 감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직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매장 이용 제한이 들어오고, 또 너무 시골이어서 배달 기사님들이 오질 않아서 배달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 0원인 날들도 많았고 직접 배달 가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지나갔을 때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장사력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인드적으로나 어떤 장사에 대한 실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이게 팍팍팍 쌓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고 또 성장도 하고 극복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3년차 2021년에 나름대로 이제 브랜딩도 하고 야외 대형 거울도 달고 로고도 새롭게 디자인하고 스토리북을 만들어서 이제 매장에 비치하기도 하고, 쌀 케이크다 보니까 이제 친구 아버님이 벼농사를 지으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직접 쌀도 받아오고 그걸 이제 매장에 전시해 두려고 사진도 찍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출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택배도 시작을 하고 계속 메뉴 개발도 하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더 예쁘고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하면서 4년 차가 됩니다. 4년 차가 되다 보면 이제
뭔가 손봐야 할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인테리어를 다시 손보기 시작했고 브랜딩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야외 공간에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여기가 케이크 집이다, 케이크 하면 여기다, 이런 심볼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벽돌로 케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직원도 채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도 조금씩 줄여갔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료 강의, 무료 강의 이런 걸 하나씩 들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제가 매장에서 케이크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가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매출을 높여서 직원도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또 손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공부를 하고 실행하는 게 결국엔 나와 내 매장에 더 도움되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5년차가 됐고 이제 디저트 유행의 흐름을 먼저 선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춘천에 있는데 춘천은 아무래도 소도시기도 하고 유행이 한참 뒤에 찾아오다 보니까 그 유행을 빠르게 선점하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행에 좀 빨리,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제 매장에 색깔을 입힌 그런 트렌디함을 계속 쭉 따라가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인스타를 공부하고 게시물도 올리고 릴스 그때 있었나? 아무튼 영상 제작에도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영업시간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럼에도 매출은 계속 올랐어요. 영업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했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제가 다른 걸 보러 다니고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내는 게 더 효율이 좋다. 시간만 많이 영업하는 것보다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는 게 결국엔 더 빨리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걸 계속 체감하고 있어서 과감하게 영업시간을 조금씩 줄여갔어요. 그리고 6년차, 작년이죠. 이제 인스타도 공부를 하고 계속 영상도 만들고 게시물을 올리다 보니까 인스타 작업 퀄리티도 올라가고 그동안 공부한 걸 토대로 가게에서 업무를 하는 이 비효율이 정말 극에 달아 있구나를 느끼고 이걸 다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케이크 생산 공정부터 손님 응대 방법, 홀케이크 예약받은 거 건네주는 거, 뭐 이런 사소한 거부터 동선 배치 이런 거에 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을 효율화로 바꾸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혹은 쳐낼 수 있는 작업량도 훨씬 늘어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매출이 늘어나도 똑같은 인력으로도 그걸 계속 감당해낼 수 있게 이렇게 계속 바뀌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매출이 엄청 많이 는 건 아니지만 비효율을 효율화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출이 소폭 상승한 거에 비해서 순수익은 많이 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7년 차인 올해에는 비효율을 효율로 잡았고 또 인스타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트렌디함도 계속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춘천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카페가 됐고 효율화를 함과 동시에 제가 아닌 직원분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매장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주고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가게 효율화, 방향성 이런 걸 잡아가는 일들을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을 이런 걸 알아만 가고 내가 일을 하면서 이런 거 공부하고 실행하는 이런 정말 힘든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7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했고 잘 되고 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명절에 단 하루도 쉰 적이 없고 초기 투자금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이 방향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걸 고치려고 계속 투자금도 들어가고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번 결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잘못 선택했을 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상권이나 입지는 내가 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기물들의 배치라든지 인테리어적인 부분 때문에 동선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카페의 크기 내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걸 수정하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최소한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서 이걸 알아채고 공부하고 이걸 그나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실행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고 공부도 하고 이 힘듦과 귀찮음을 이겨내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내 스스로 변화하는 걸 행동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변화를 함께 하자고 동료들을 설득하고 변화에 대한 실패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매 순간 느꼈어요. 물론 어떤 일을 해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알고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알아가고 그제서야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그동안 애써온 시간이 길어서 좀 열변을 토했는데,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카페 창업을 서두르지 마시고 시작하기 전에 이기고 시작하는 방법을 충분히 공부하고 잘하는 카페에 취직해서 공부한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경험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확신을 얻고 시작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내 시간과 돈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심지어 이 일이 맞지 않다라고 느끼시면 시작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건 방향성인데요. 소소하게 혼자 일하고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나는 이 정도의 수익만 가져갈래 라는 방향이 있고, 초반엔 고군분투하더라도 결국엔 매일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위임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마케팅, 브랜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몰두해서 전자보다는 좀 더 힘들더라도 결국엔 자유롭게 돈 버는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선택의 순간마다 내 선택지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메뉴 개발을 할 때도 그냥 나만 잘 만들 수 있는 공정을 택할 수도 있고, 일단 내가 잘 만드는 방법을 해보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도 비슷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공정을 다시 한번 짜볼 수도 있는 거죠. 전자로 계속 간다면 결국엔 나라는 개인이 매장의 색깔이 될 거고, 후자를 선택한다면 내가 아니라 그냥 매장 자체가 매장의 색깔을 낼 수 있죠.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비슷한 퀄리티를 계속 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퀄리티를 낼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좀 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많이 시도해보게 됐고, 결국엔 후자로 가야 된다는 걸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많이 시도해보면서 결국에는 자유를 얻게 되고 매출도 상승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요. 운영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나도 실력을 늘려야 하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일이 맞춰지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내가 편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모든 게 중단돼 버리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게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점점 나의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게 되고, 커피 내리고 설거지하고 케이크 만들고 이런 일보다 어떻게 하면 다른 매장보다 차별화를 가져갈지, 브랜딩에 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찾아오신 분들이 또 다시 오게 만들지,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근무 만족도를 올릴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해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물론 이런 말들이 당장 인테리어 업체를 어디서 알아봐야 하고, 포스기는 뭘 선택해야 하고, 케이크는 어떻게 만드는 게 더 맛있는지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치만 눈에 확 들어오지 않고 감이 잘 안 잡히시더라도 돈을 버냐 못 버냐의 싸움에서 더 중요한 건 나를 찾아줄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그 고객들에게 어떻게 알릴 건지, 찾아온 고객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건지,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는 걸 효율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개인 카페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알고 시작했다면 지금의 결과물을 내기까지 1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모르고 시작해서 소비한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죠.
다음 편에는 예비 창업자가 이익을 시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미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제가 매출 걱정에서 빠져나온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안녕.